저희 태아보험 TV로 태아보험 가입하시는 산모님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정말 실속 있게 잘 들었다입니다. 실속 있게 현실적으로 다급한 상황을 잘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보험의 역할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객님들 태아보험 상담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고민들을 한데 모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아마도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서 태아보험 어떻게 들지? 어떻게 해야 손해 안 보지? 하며 여기저기 바쁘게 알아보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로 태아보험 가입 요령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아보험 가입 시기, 만기 설정, 필요 특약, 불필요 특약과 실손보험, 산모 특약 등 태아보험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 위주로 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태아보험 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사은품 준다고 해서 보험료 싸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아보험이 뭔지 제대로 알고 나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우선 태아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알고 시작해야 돼요. 알고 가입하는 것과 모르고 가입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영상 더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태아보험은 우리 아이가 태아 시기에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편의상 태아보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정확히 말해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태아 특약은 선천적인 질병,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아보험 특약을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 뭐가 뭔지 모르겠죠. 딱 8가지로 요약해 설명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두 번째, 장애 출생 담보. 세 번째, 선천 이상 수술비. 네 번째, 내성 마비 진단비. 다섯 번째, 어린이 심장 시술. 여섯 번째, 저체중아 입원 일당. 일곱 번째, 저체중아 출생 담보. 여덟 번째, 8대 장애 진단비. 대개 선천성 질환, 출생 후 질환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태아 특약이라고 해서 아이가 태아 시기일 때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요. 출생 후부터 보장은 시작되는 것이 태아보험이라는 것은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냐고요? 임신 중에는 태아가 아닌 산모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데요. 산모 특약을 통해 임신 시 발생하는 질환, 진단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산모 특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태아보험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 태아 특약 혜택뿐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에 대한 병원비와 수술비까지 모두 보장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우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손, 종합보험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름은 태아보험이지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쭉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 시기만 태아 때 하는 것일 뿐 성인보험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태아보험의 개념에 대해 알고 드는 것과 모르고 드는 것의 차이는 이제 이해되셨나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사은품 준다고 보험료 싸다고 무작정 들어선 안 되겠죠. 태아보험이 뭔지 아셨다면 이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언제 해야 할까요? 가입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임신 22주 6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제가 딱 정해드리자면 기형아 검사를 하기 전인 임신 12주 이전에 하실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때쯤에는 임신 안정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형아 검사 때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태아 특약으로 니프티 검사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태아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나오면 태아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어차피 준비하실 거라면 태아 보험은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준비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으로는 만기 설정이에요. 태아보험 30세 만기로 해야 할지, 80세, 90세, 100세로 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딱 3가지로 요약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30세로 했을 때입니다. 30세 만기로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동일 조건이라 할 경우 만기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싼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장 혜택을 더 많이 넣어도 부담이 없겠죠. 반면 90세, 100세로 설정한 경우 보험료가 비싼데 거기에 이런저런 특약까지 추가한다면 보험료가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즉, 만기가 짧을수록 보장을 더 좋게 할 수 있고 만기가 길수록 보장을 더 좋게 하는 건 부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30세 만기로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장받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30세 만기에는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우리 아이가 30세 도달했을 때 기존 가입한 내역 그대로 90세나 100세로 전환해주는 제도예요. 만약 아이가 병력이 있었다고 해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한데요. 선천성 특약, 태아 특약을 제외하고 암, 뇌, 심장, 상해 특약 등은 얼마든지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80세, 90세, 100세로 만기를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가장 걱정일 텐데요. 보험료 때문에 특약을 하나, 둘 줄이기도 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분들은 보험료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단 한 번의 가입으로 우리 아이 노후까지 책임지는 보험이라는 장점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 의료 환경이나 보험 정책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특약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면서 대응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둘 다 좋은데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그럼 저는 둘 다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를 조합하는 형식이에요. 태아와 영유아 시기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은 30세 만기로 하고 노후까지 가져가면 좋은 중증 질환 특약은 90세, 100세로 설정하는 거예요. 각 특약의 특징에 맞게 어떤 것은 30세로, 어떤 것은 100세로 조합 설계하면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도 가성비가 좋아지죠. 태아보험 TV에서는 30세 만기, 80세에서 100세 만기와 조합 형식 3가지 설계안이 각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태아보험 TV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 가입 시기, 만기 설정까지 다 결정하셨다면 이제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쭉 살펴봐야죠. 보험 가입 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태아보험 들 때 꼭 넣어야 할 특약,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태아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면 설계사가 설계안을 보내줄 거예요. 그럼 거기 특약들이 쭉 있는데요. 꼭 들어야 하는 특약이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태아 특약 이렇게 4가지입니다. 보험에 있어서 진단비는 정말 중요해요. 진단을 받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 보통 암, 뇌, 심장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진단비 특약을 다 넣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딱 4가지 추천드리자면 일반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신장 질환 진단비입니다. 그 다음 꼭 들어야 하는 입원비 특약은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신생아 입원 일당 이렇게 3가지로 추려봤어요. 입원비는 꼭 필요한 특약이기는 하지만 실손 보험에서도 보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넣지 않아도 됩니다. 수술비 특약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될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특약인데요. 이 중 필수로 가져가야 할 것은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상해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심장 질환 수술비 정도예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는 반면 수술비는 매회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실손에 있어서 중복되는 수술비는 제외하고요. 중증 수술비에 속해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뇌혈관, 허혈, 심장 질환 수술비로 줄여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아 특약입니다.
태아 특약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특약은요.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장애 출생담보, 선천 이상 수술비, 내성마비 진단비,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에요. 장애 출생담보는 아이의 신체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의 상태를 말해요. 일반 장애는 20%, 심한 장애는 100%를 보장하는데요. 일반 장애는 사경, 심장기형, 심한 장애는 다운증후군, 내성마비와 같은 질환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천 이상 수술비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최대로 구성하는 게 좋고요. 고객님들 청구하시는 질환 보면 내성마비 빈도 수도 갈수록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3일부터 입원비를 보장해 주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저체중아 출산 비중은 10년 전 대비 1.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실손에서도 보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태아보험으로 추가 구성하여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필요한 특약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8대 장애 진단비 특약입니다. 8대 장애로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정신, 지적, 자폐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특약으로 생각되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이에요. 보험은 확률과 보험료 대비 보장 내역을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요. 장애는 한 번의 수술이나 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닌 평생에 걸쳐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위로금 형태로 받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보험료 부담이 덜 되거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넣고 싶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심한 장애 가입 금액은 낮춰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특약은 시력 교정, 시력 치료, 사시수술 특약이에요. 이 특약들은 보장을 받기까지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보장 금액이 크지 않아요. 또 사시수술은 건강보험 적용도 되기 때문에 태아보험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깁스치료, 골절수술, 화상수술 특약도 불필요한 특약으로 넣어보았어요. 깁스의 경우 통깁스만 보장이 되고 반깁스는 보장이 안 된다는 함정이 있고요. 골절수술과 화상수술은 상위 수술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발병 확률이 큰 질환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빼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담보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차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태아보험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태아보험 필요 특약과 불필요 특약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보험의 특약과 중복이 되는지,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절한지,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지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특약이 아니더라도 위 3가지 조건이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적어도 태아보험만큼은 실속 있게 가입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 더, 태아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성인들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죠.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부모님들께 태아보험 들 때 실손보험도 꼭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태아 실손보험은 2017년 4월 이전에는 태아보험에 실손 특약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단독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태아보험 한 건, 실손보험 한 건 이렇게 가입하는 게 보통이에요. 실손보험 들 때 우리 산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이것도 임신 중에 가입하느냐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원비와 약제비를 모두 돌려받는 상품을 말하죠. 태아보험만 가입하고 실손은 나중에 가입하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훨씬 더 많아져요. 만약 우리 아기에게 질병 이력이 생기면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 전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마지막으로 임신 시 우리 산모님들을 지켜줄 산모특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갈게요. 산모특약은 아기가 아닌 산모님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모특약이 꼭 필요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산모님들의 선택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 출산에 대한 항목은 전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산모특약이 생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산모특약 보험료는 보통 3에서 4만 원인데 최초 1회 한 번만 내면 되고요. 입덧이나 임신성 당뇨와 같이 임신 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산모특약 중에서도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임신 출산 질환 수술, 임신 중독증 진단, 태반 조기 분리 진단, 출산 전 선별 검사 이상 소견 진단 이렇게 5가지 정도예요. 그중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은 산모님들의 청구 횟수가 많은 특약 중 하나예요. 그만큼 필요성이 높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신 출산 질환 수술 특약은 응급제왕절개, 자궁경부 무력증 진단 시 10만 원을 보장해 주고요. 임신 중독증 진단 시 30만 원, 태반이 조기 분리되는 태반 조기 분리 진단 시 100만 원, 기형아 검사라고도 불리는 출산 전 선별 검사에서 다운 증후군, 심장 이상 등의 소견이 나왔을 때 20만 원 보장해 줍니다. 임신 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힘든 만큼 산모 특약으로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태아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 핵심 사항을 총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분이라면 태아보험을 아주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태아보험TV에서는 30개의 전체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플랜을 고객님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사별, 연령별로 비교 분석한 태아보험 설계안이 필요하신 분, 태아 실손, 산모 특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언제든 태아보험TV로 연락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우리 아가 보험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